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넥스트레이드로 만들어진 이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다? 이 고점의 저항 구간을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런 삼각 패턴의 변곡점이고, 또 여기에서 동일한 이런 삼각 패턴의 변곡점이 쌓여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슈팅이 결국 이제 방향을 위로 잡겠다라는 한번 액션이 나와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결과물이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저항 구간에서 내가 이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위로 한번 가겠어 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됩니까?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의 흐름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오늘 시장을 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긴 했는데, 야, 이 바이오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시장을 이렇게 밀리는 데에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이 밀리니까는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시장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좀 빼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 구간을 한번 좀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나쁘진 않다. 그동안에 좀 저항이야 라고 했던 것을 넥스트레이드이기는 하지만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그 KB증권인가요? 거기서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63,000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네요. 63,000원이면 대충 요 정도 라인이 될 거고, 뭐 이 정도만 가도 충분하겠죠. 여기 라인에서 추세가 이러다가 돌려져 나가서 저항받고 눌리는 구간은 뭐예요? 추세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눌림에 우리가 또다시 공략을 하거나 포인트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은 1조 1,300억 정도가 될 것 같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고, 내년에는 1조 2,700억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10% 정도 이상 증가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시작이에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당연히 그 실적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2025년에는 1조 1,300억, 2026년에는 1조 2,700억, 2027년에는 1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그러면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뭐한다?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안정적인 고객이 있어요. 갑자기 틀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고객한테서 뭐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매출을,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LNG라든지 팜, 오일, 이 부분에도 원자재 가격의 변화도 뭐 안정적인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에도 주요 회사로 참여를 했고, 해외 네트워크와 에너지 개발 능력에 있어서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에는 뭐 철강을 사고팔고 이런 무역으로 진행을 했다가 에너지로, 자동차 부품으로, 거기다가 이제 식량으로,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업황이 조금 주춤거린다라고 해도 나머지 것들이 컨트롤 다 가능하다는 거죠. 커버가. 최근에 그 뉴스가 나왔긴 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파푸아 지역에 세운 팜이죠. 기름 야자 농장 이야기가 얘기가 나왔는데, 15년 동안 개발해서 지금은 서울 면적의 60%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팜나무 무려 350만 그루를 심어서 매년 20만 톤 이상의 팜 오일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팜 오일은요, 뭐 비누라든지 과자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세제, 심지어 비행기 연료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만능 자원이다. 먹는 기름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인구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식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나마 농사를 짓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자급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쌀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100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농산물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좀 필요한 식량은 해외에서 계속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안정적으로 먹는 것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뭐 큰 역할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도 매입을 해서 세계적인 식량 기지를 준비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창이거든요. 곡창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물론 마무리가 되고 뭐 이거 재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에서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더 큰 뭐 파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쟁을 또 통해가지고 배고픔을 알죠?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식량에 대한 식량 확보는 한국의 안보와도 정말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오지에 거대한 기름 야자 농장을 만들었고 한국에 꼭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면서 뭐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 뭐 공동체 농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도 확보하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당장 조금 주춤거리고 재미없다라고 해도 좀 긴 관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저희는 또 오늘도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여러분들 뭘 하고 있죠? 5일 매매반 하이파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이 뭐 쌓이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 당연히 뭐 한다? 이런 결과물들이 매일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뭐 1년을 해라 뭐 6개월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뭐예요? 딱 1기수당 일주일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일주일 해보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또 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면 되죠. 다른 데 찾아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는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